형님들, 리노공업 때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대만 변수 터지면 반도체는 공멸입니다. 그 뷰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전쟁 나면 삼성전자라고 무사하겠습니까? 다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구글, 이 천하의 장사꾼들이 굴리는 판돈이 얼마입니까? 다 합치면 1경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 양반들이 와, 전쟁 나면 다 죽네, 기도나 하자, 이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양반들은 그 공멸의 공포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살기 위해 보험을 들러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보험 증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어떻습니까? 야, 삼성전자 이제 끝났다.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47조 찍고 1등 먹었다. 온통 이 얘기 뿐입니다. 맞습니다. 2025년 삼성전자는 메모리 경쟁사에게 이익을 역전당하는 치욕을 맛봤습니다. 주가는 이제 바닥을 지나 역대급 고점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형님들,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차고 넘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증권가에서 조심스럽게 부르고 있는 2026년, 2027년 전망치, 이거 숫자가 예술입니다. 일부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단독으로만 연간 영업이익 180조 원을 찍을 거라는 파격적인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시장에선 일부 전망치로 삼성은 2026년에 160조 원대, 하이닉스는 140조 원대까지도 보죠. 하지만 형님들, 이건 증권가에서 부르는 가장 공격적인 맥스 시나리오, 즉 꿈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양반들이 감히 이런 미친 숫자를 입에 올리는지 그 근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상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초거대 슈퍼사이클의 정점이 지금 우리 눈앞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1등을 뺏겼다고요? 아니요. 판 자체가 상상도 못할 만큼 커지면서 삼성이 다시 괴물 같은 수익을 쓸어 담을 준비를 마친 겁니다. 하지만 형님들, 남들이 망했다고 침뱉을 때 진짜 선수들은 조용히 이것을 봅니다. 만약 그 끔찍한 지정학적 위기가 터진다면 전 세계에서 사실상 엔비디아의 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최후의 보험은 지구상의 손에 꼽히고 그 중에서도 바로 여기밖에 안 남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회사는 아무도 예상 못한 괴물 같은 속도의 반도체를 들고 판을 뒤집으러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숨겨진 1경원짜리 보험 증서, 비상금 요원 낭만 트레이더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바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뜯어보기 전에 형님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박아둬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누가 더 싸게 많이 찍어내냐 싸움이었죠. 그걸 치킨 게임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AI 시대는 다릅니다. 엔비디아 칩 하나가 수천만 원대입니다. 이게 전기를 얼마나 처먹는지, 데이터 센터 하나 돌리려면 발전소 하나가 필요할 지경입니다. 이제 빅테크 형님들의 고민은 칩 가격이 아닙니다. 이 뜨거운 열기를 식히면서 어떻게 전기를 덜 쓰게 할 거냐, 바로 이 생존 비용을 줄여주는 놈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삼성전자를 단순히 반도체 만드는 공장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칩을 설계하고 만들고 심지어 그 칩이 들어가는 건물의 온도까지 통제해버리는 글로벌 AI 인프라의 시공사라는 관점에서 다시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삼성전자의 무기는 정확히 세 가지입니다. 첫째, 13기가 bps의 괴물, SK하이닉스를 속도로 찍어 누르기 시작한 차세대 무기 HBM4 턴키 전략을 봅니다. 둘째, 열을 지배하는 자, 반도체 회사가 갑자기 에어컨 회사를 사들인 진짜 이유, 이게 아주 골 때리는 돈복사기입니다. 셋째, 1경원의 보험, TSMC가 멈추면 왜 삼성전자가 갑이 되는지 그 지정학적 가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노조 파업하고 난리 났는데
이거 진짜 괜찮은 건지 냉정하게 리스크까지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삼전 보유한 형님들, 자존심 좀 상하시죠? 대한민국 반도체 하면 무조건 삼성전자였는데 2025년에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47.2조 원을 찍으면서 우리 삼성을 눌러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1등을 뺏긴 게 아닙니다. 메모리는 삼성이야 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 그 신화가 깨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이 SK하이닉스의 승리에 취해 있을 때 삼성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무섭게 칼을 갈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잘 팔리는 칩에 집중할 때 삼성은 다음 세대판을 뒤집을 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HBM4입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대 13Gbps. 지금 시장을 씹어먹고 있는 SK하이닉스 쪽도 차세대 속도가 11Gbps대로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삼성은 이걸 뛰어넘는 최대 13Gbps까지를 불렀습니다. 2Gbps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죠? 형님들, 이게 고속도로라고 생각해보세요. 남들이 시속 110km로 달릴 때 혼자 130km로 밟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이 AI 모델 하나 학습시키는데 몇 달이 걸리는데 이 속도 차이로 연간 누적으로 쌓이면 전기료가 수백에서 수천만 달러 단위까지도 얘기 나옵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가 준비한 한방입니다. 그런데 형님들, 이 속도가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기술입니다. HBM은 층층이 쌓아 올리는 아파트 같은 건데 HBM4부터는 1층 바닥 공사를 메모리 공정이 아니라 초미세 두뇌를 만드는 로직 공정으로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위층은 10나노 메모리인데 1층은 4나노 파운드리 로직입니다. 서로 성질이 완전히 다른 두 놈을 머리카락 두께에 1000분의 1도 안 되는 오차로 붙여야 합니다. 온도 조금만 안 맞아도 칩이 휘어버리고 구멍 하나만 어긋나도 수천만원짜리 웨이퍼가 쓰레기가 됩니다. 이걸 하려면 메모리도 잘해야 하고 파운드리도 잘해야 하고 붙이는 패키징도 잘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세 가지를 한 지붕 아래서 다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 삼성전자가 대표적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건지 제가 형님들 좋아하는 맛집으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쟁사들은 지금 프랜차이즈 식당입니다. 재료는 A시장에서 사오고 요리는 B주방장이 하고 배달은 C업체가 합니다. SK하이닉스가 메모리는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그 밑에 깔리는 베이스 다이는 대만의 TSMC한테 가서 형님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해서 받아와야 합니다. 남의 집 주방 빌려 쓰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오마카세 셰프입니다. 본인 텃밭에서 직접 기른 재료 뽑아다가 본인 주방에서 바로 손질해서 본인 그릇에 담아냅니다. 손님, 맛이 좀 짠가요? 하면 주방 뛰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간 맞춥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턴키, 일괄 생산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재료 사러 시장 갔다 올 시간에 삼성은 벌써 요리 끝내고 디저트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납기를 확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속도를 13Gbps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삼성 파운드리 기술로 HBM을 한번 설계해서 끼워 넣으면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들은 다른 데로 도망을 못 갑니다. 반도체 설계도가 삼성 공정에 맞춰서 그려졌기 때문에 이걸 뜯어 고치려면 수천억 원이 또 깨집니다. 즉, 삼성전자가 HBM4를 성공시킨다는 건 단순히 메모리 몇 개 더 파는 게 아닙니다. 고객사의 두뇌를 삼성 공장의 인질로 잡아두는 강력한 락인 효과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형님들, 여기까지는 삼성전자가 그린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이 또 하나 버티고 있죠. 바로 47조 원을 벌어들인 현재의 챔피언 SK하이닉스입니다. 과연 삼성이 이 벽을 진짜로 넘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찬물 한번 끼얹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린 13Gbps로 쏜다, 턴키로 다 해먹겠다 라고 외치고 있지만 지금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글쎄입니다. 왜냐? 지금 왕좌에 앉아있는 SK하이닉스가 너무 똑똑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님들, SK하이닉스 전략을 보면 아주 여우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속도 외칠 때 이 친구들은 딱 하나만 봅니다. 바로 안정성입니다. 업계 얘기로는요, SK하이닉스는 HBM4를 만들 때 무리하지 않습니다. 검증된 구형 1B D램에 파운드리도 최신 공정 안 쓰고 TSMC의 12나노급 공정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고장 안 나고 잘 돌아가는 게 장땡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는 11Gbps대로 삼성보다 조금 느리지만 수율이 깡패입니다. 불량이 안 나니까 찍는 족족 돈이 됩니다. 영업이익 47조 원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형님들, 이게 진짜 무서운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싸움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의 1대1 매치가 아닙니다. SK하이닉스 뒤에는 TSMC라는 진짜 괴물이 버티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5년 순이익률 42%대지만 TSMC 순이익률이 48%대입니다. 제조업에서 마진 48%면 이건 사기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 TSMC라는 제조의 신과 손을 잡았습니다. 설계는 우리가 할게. 만드는 건 형님이 좀 도와줘. 이게 바로 SK, TSMC 연합군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설계도 내가 하고, 생산도 내가 하고, 포장도 내가 한다. 완벽한 독불장군이죠. 이게 성공하면 대박인데, 만약 파운드리에서 불량이 나거나 메모리 수율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연합군한테 협공당해서 뼈도 못 추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를 의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혼자 다 하려다가 배탈 나는 거 아니냐? 이 상황을 형님들 이해하기 쉽게 건축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튼튼하게 지어놓은 집에다가 인테리어만 최신식으로 싹 고치는 겁니다. 공사기간 짧고 실패할 확률 거의 없죠. 세입자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당장 입주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 삼성전자는 멀쩡한 건물을 다 부수고 땅 파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둥부터 4나노 로직으로 새로 세우고 자재도 최신 1C D램으로 싹 바꿉니다. 공사판이 시끄럽고 먼지도 많이 납니다. 사람들은 저게 언제 다 짓냐? 무너지는 거 아니냐? 걱정하죠. 하지만 형님들, 만약 이 재건축이 완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옆집 리모델링한 건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13Gbps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달린 랜드마크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때는 세입자들이 돈 싸들고 줄을 서겠죠. 지금 삼성전자는 그 완공 직전의 소음을 견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보고 있어야 하느냐? 딱 하나입니다. 엔비디아 HBM4 최종 퀄 테스트 통과. 이 뉴스가 뜨는 순간이 바로 재건축 건물에 사용 승인 도장이 찍히는 날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가는 단순히 정고점을 넘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 가치 자체가 완전히 재평가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할 겁니다. 180조 원이라는 괴물 같은 이익이 실현되는 마당에 지금의 가격표는 먼 훗날 그때가 진짜 기회였지 라고 회상할 만한 수준이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형님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이 준비한 카드는 HBM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진짜 골 때립니다. 반도체 회사가 갑자기 에어컨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형님들, 지금 삼성전자 HBM4가 13Gbps 속도로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가슴이 웅장해지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괴물 같은 성능 뒤에는 빅테크 형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열입니다. 속도가 빠르다? 그만큼 미친 듯이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HBM4가 13Gbps로 달리면 그건 반도체가 아니라 사실상 난로입니다. 불타는 난로를 서버실에 넣으려면 반드시 꺼지지 않는 에어컨이 세트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단순한 더위 수준이 아닙니다.
서버실 실내 온도가 50도 근처만 가도 칩은 성능을 강제로 낮추고 최악의 경우에는 수천억에서 조 단위짜리 데이터 센터 전체가 먹통이 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5조 원을 들여 유럽의 공조 강자 플렉트 그룹을 인수한 겁니다. 반도체 회사가 웬 에어컨? 하셨죠? 얘네는 그냥 에어컨 회사가 아닙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공기의 흐름만 연구한 이 바닥의 정밀공조 끝판왕입니다. 플렉트 그룹의 진짜 무기는 바로 CDU입니다. 쉽게 말해 데이터 센터의 심장입니다. 이제 바람으로 식히는 건 한계입니다. 차가운 액체를 칩 바로 옆까지 보내서 열을 뺏어와야 하는데 그 액체를 얼마나 정밀하게 공급하고 순환시키느냐가 실력입니다. 플렉트의 CDU는 온도, 습도를 아주 촘촘하게 실시간 제어가 가능합니다. 삼성이 만든 초고성능 HBM4가 내뿜는 그 엄청난 열기를 1초의 오차도 없이 밖으로 빼내주는 AI 칩 전용 생명 유지 장치 기술력을 삼성이 통째로 사온 겁니다. 시장 규모도 보시죠. 지금 HBM 시장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크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냉각 시장도 그 폭발적인 속도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지금 냉각 시장이 수십조 원대라는 얘기도 있고 2030년엔 70에서 80조 원대, 크게 보면 100조급으로도 거론됩니다. HBM이 팔리면 팔릴수록 그 열을 식히는 장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형님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어디 삼성 보도자료에 나온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판때기를 딱 보면요, 삼성이 속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지 제 머릿속에 합리적인 추론소설 한 편이 딱 써지거든요. 제가 만약 삼성 영업맨이라면 엔비디아나 구글 찾아가서 무조건 이렇게 판 흔들 겁니다. 그럼 삼성은 이걸 어떻게 영업에 써먹느냐? 엔비디아나 구글한테 가서 에너지 가성비를 제안하는 겁니다. 형님들, 우리 HBM4가 최고 속도인 거 아시죠? 근데 여기에 플렉트 공조 시스템까지 세트로 맞추면 데이터 센터 전체 전기료가 큰 폭으로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칩 성능은 끝까지 뽑았으면서 고지선은 아끼는 법. 저희가 패키지로 해결해 드릴게. 결국 플렉트 그룹 인수는 강력한 영업적 필살기입니다. 경쟁사가 칩의 속도만 자랑할 때 삼성은 우리 솔루션 쓰면 건물 전체 운영비가 꽤 싸집니다. 라고 판을 흔드는 겁니다. 부품 스펙 싸움을 넘어 데이터 센터라는 인프라 전체의 경제성을 삼성의 이름으로 보장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제조를 넘어 에너지 솔루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서버실의 온도와 빅테크의 지갑 사정까지 관리하겠다고 나선 삼성의 큰 그림. 우리가 이 HVAC를 단순한 가전이 아니라 AI 칩의 성능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형님들, 이제 꿈 깨시고 현실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삼성전자 다 잘한다며. 그럼 지금 몰빵해?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회사 발목 잡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요즘 뉴스 보면 가장 시끌시끌한 게 아무래도 노조 파업 소식이죠. 성과급 기준을 영업이익의 20%로 올리자면서 파업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러다 진짜 공장 멈추고 삼성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형님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실 우리 삼성맨 식구분들 계시면 제 말씀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거 냉정하게 보면요, 결국 우리가 만든 결실을 어떻게 더 잘 나눌까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우리가 밤낮 없이 뛰어서 이만큼 돈을 벌어놨으니까 고생한 만큼 기분 좋게 더 나눠 갖자고 목소리를 내는 거죠. 사실 이건 곳간에 곡식이 쌓여 있을 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치열하지만 건강한 고민의 영역입니다. 진짜 우리가 밤잠 설쳐가며 걱정해야 할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눌 파이조차 남지 않는 상황. 즉, 조금 뒤에 말씀드릴 수율이 안 나와서 곳간 자체가 비어버리는 상황입니다. 돈을 벌어놓고
어떻게 나눌지 싸우는 건 결국 성장의 과정에서 풀 수 있는 숙제지만 돈을 못 벌어서 나눌 게 없는 건 생존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진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본질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수율입니다. 아까 제가 삼성전자가 HBM4 만들 때 재건축한다고 했죠. 10나노 메모리에 4나노 로직을 붙이는 이 턴키 공정. 이게 이론상 완벽한데 막상 공장 돌려보면 불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야, 너네 거 너무 뜨거워서 못 쓰겠다 하고 바꿔놓는다? 그 순간 삼성전자의 13GBps니 뭐니 하는 시나리오는 그냥 휴지 조각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진짜 뇌관입니다. 그런데 형님들,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내부에서 째깍거리는 진짜 뇌관들입니다. 딱 3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첫째, 파운드리 GAA 2나노의 도박입니다. 삼성이 TSMC 잡겠다고 먼저 꺼낸 이 기술, 2나노에서도 수율이 안 잡히면 삼성의 턴키 전략은 통째로 무너집니다. 우리 주방에서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정작 불이 안 켜지는 꼴이거든요. 둘째, 중국 CXMT의 빈집털이입니다. 우리가 HBM이라는 화려한 잔치에 취해 있는 사이 중국 놈들이 일반 D램 시장을 저가 공세로 싹 쓸어가고 있습니다. 앞문으로 10조 벌고 뒷문으로 20조 털리면 그건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셋째, 사람이 떠나고 있습니다. 요즘 현장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삼성 갈 바엔 하이닉스 가거나 미국 간다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1등 자존심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막아버린 관료주의 문화. 이게 인재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결국 사람 머리 싸움인데 그 머리들이 삼성을 떠나고 있다는 게 요즘 계속 나오는 얘기고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자, 형님들, 여기까지 들으면 삼성 진짜 끝났네 싶으시죠? 근데 여기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합리적 추론소설 한 편이 다시 시작됩니다. 삼성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위기를 그냥 보고만 있진 않겠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첫 번째 리스크, 2나노 GAA 도박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도박이 아니라 삼성이 숨겨놓은 역전의 카드일 수도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이 TSMC한테 밀린다고만 하죠. 근데 현장 기사들 싹 뒤져보면 재밌는 게 보입니다. TSMC? 걔네 2나노에서 GAA라는 기술 처음 써봅니다. 우리 삼성은요? 이미 3나노 때부터 그 지옥 같은 GAA 수율 잡느라 뼈를 깎는 고생을 다 해봤거든요. 숙련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은 올해 나올 갤럭시 S26용 칩을 이미 2나노 공정으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시제품이 아니라 진짜 물건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TSMC가 이제 막 걸음말 떼려고 낑낑댈 때 삼성은 이미 2나노 상용화라는 깃발을 꽂고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주방에 불 안 켜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은 TSMC가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삼성이 2나노에서 수율 70% 딱 찍는 순간 턴키 전략은 도박이 아니라 확신의 승부수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지정학 리스크를 아주 냉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리노공업 영상 보신 분들은 헷갈리실 겁니다. 야, 낭만아, 너는 대만 망하면 다 죽는다며. 근데 삼성은 왜 좋아진다는 거야? 형님들, 더 매운맛으로 가볼까요? 야, 대만 전쟁 터지면 북한은 가만히 있냐? 평택 공장도 미사일 한 방이면 끝 아니냐? 맞습니다.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만약 확전이 돼서 우리 영토까지 공격받는다? 그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라면이랑 생수 사서 방공호로 뛰어가야죠. 그건 투자의 영역이 아니라 생존의 영역입니다. 물론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망하진 않겠죠. 하지만 칩을 만들 공장이 싹 다 멈췄는데 아이폰을 어떻게 팔고 GPU를 어떻게 팝니까? 주가는 상상 그 이상으로 박살날 겁니다. 그때는 저가 매수 타이밍을 잴 게 아니라 일단 살고 봐야 하는 재난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형님들, 글로벌 장사꾼들은 그런 최악의 파국까지는 베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확률에 베팅합니다. 그들 계산기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대만은 지금 당장 화약고다. 반면 한국은 휴전국가지만 그래도 대만보다는 확률적으로 버틸만 하다. 그렇다면 100% 위험한 곳에 몰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나마 덜 위험한 곳에 분산하시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당장 TSMC가 멈췄을 때 최선단 칩을 찍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어디입니까? 전 세계에서 삼성, 평택이 가장 유력한 대안 중 하나입니다. 즉, 전쟁이 나서 삼성이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빅테크들이 어쩔 수 없이 삼성에게 물량을 떼어주면서 이중 공급망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삼성이 가진 지정학적 가치의 본질입니다. 완벽하게 안전해서가 아니라 대안이 없어서 선택받는 운명.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1993년 6월 이건희 선대 회장은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1995년 불량품 수만 대를 운동장에 쌓아놓고 불태웠습니다. 그 미친 짓, 그 광기가 삼성을 인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3년이 지난 2026년 아들인 이재용 회장님은 화려한 신년사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숫자가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 뼈아픈 침묵입니다. 1등을 뺏긴 치욕, 추락한 자존심. 하지만 형님들, 역사는 반복됩니다. 삼성전자는 항상 벼랑 끝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지금 삼성은 과거의 영광을 스스로 불태우고 있습니다. 메모리 제왕이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파운드리와 패키징이라는 낯선 갑옷을 입고 HBM4라는 창을 들고 다시 전장으로 나갑니다. 이 처절한 자기 파괴와 혁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읽어야 할 진짜 낭만 아닐까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2026년과 27년에 터질 삼성 단독 160에서 180조 원대, 하이닉스 140에서 150조 원대 영업이익을 생각하면 아직도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삼성이 가진 진짜 무기를 다 반영하지 못했고 그렇기에 추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보시기에 삼성전자가 준비한 13기가 BPS의 속도, 턴키라는 유일무이한 무기, 그리고 1경원짜리 지정학적 가치가 진짜라고 믿으신다면 지금의 상승은 오히려 더 큰 폭발을 위한 예고편일 겁니다. 단, 딱 하나만 확인합시다. 엔비디아의 HBM4 퀄테스트 최종 통과 도장. 이 신호탄이 공식적으로 쏘아 올려지는 순간 삼성전자는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AI 인프라의 심장으로 재평가받으며 우리가 보지 못한 숫자를 찍으러 갈 겁니다. 망가진 거인과 함께 다시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쓸쓸한 퇴장을 지켜볼 것인가? 판단은 언제나 형님들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낭만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